자,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는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20%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의 돌풍을 저희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안희정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아, 그래요? 아, 예. 네.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낮은 지지율이 미동도 하지 않았을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함께 뛰어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기자. 오늘 이제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표도 많이 올랐고 안희정 지사는 20%를 뚫었고 그런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는 3%포인트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30% 초반을 회복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19%에서 마의 20%를 돌파해서 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민동희 차장.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20% 벽을 뚫었다는 것 의미를 좀 해석해 주세요. 사실 저렇게 이제 여러 명이 후보로 나와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20%라는 것은 이제 1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어떤 지지 계층이나 지지 지역이 이제 좀 보편적이 됐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한해서만 그 계속 지지를 받다가 20%를 넘었다는 걸 넘어섰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반기문 우리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20% 지지율이 붕괴된 이후에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히 이제 상승세가 급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20%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좀 긴장도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 숫자도 올랐으니까 반가울 일입니다만 어떨까요? 일단 여유롭게 얘기를 했군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으로 경선이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두 사람 합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1, 2위 후보가 전체 1, 2위 후보니까 합치면 50%를 넘거든요. 그만큼 외연이 넓어졌다. 우리는 어쨌건 우리 당이 이길 거다라는 아주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 여유지만 민동희 차장 어떠세요, 문재인 대표?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당내 경선에서는 야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네.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당내 경선을 치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야권 후보로 적합하는 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아직은 뭐 워낙 지지율 차도 지금 뭐 안희정 지사가 많이 올랐지만 10% 네. 이상 차이 나는데요. 네. 물론 그 10% 이상 차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추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냐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금 지지율은 거의 뭐 30%에서 그다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도 저런 주식이 무섭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 물론 뭐 덕담 비슷하게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면 우리 다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이 탄핵 전국, 그다음 네. 촛불 집회 더 열심히 참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우선 당내 경선을 갖다가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결국은 집토끼를 내가 차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대구 경북 조사 오늘 나왔던 건데 대구 경북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에서 15%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18에서 24로 오히려 황교안 대표보다 많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 제가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네. 문재인 대표 캠프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11일에 대구 경북 포럼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표가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또 그런 문재인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준비가 돼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방송 평가가 많이 들었다고 그런 점이 보수 지지층의 심리를 파고든 거 아니냐. 이렇게 문재인 대표 캠프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대구 문재인 경북 대표께서 사람인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방송 나오고 보수층을 파고들었더니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이만큼 올랐다. 아니 네.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원인을 봐야 될 건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어떤 네. 보수의 진짜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23에서 15% 빠졌다는 건 대단히 이상하죠. 네. 그리고 그게 그럼 어디 갔냐? 나머지 뭐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은 거의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은 문재인, 안희정 지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것만으로 볼 때. 이것만 본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아노미 현상에 빠진 게 아닌가. 네. 지금 뭔가 지금 정신을 거의 지금 뭐 정신줄을 놨다 그러면 좀 뭐 하겠지만은 아니, 제가 대구 여성원 경북 변호사님이 사람이니까. 대구 분이시니까. 예. 네. 지금 희망을 가지고 어디 찾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어떤 뭐 희망을 좀 가지려 했는데 뭐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보면 황교안 총리는 나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지. 네. 그다음 또 황교안 총리가 또 실제로 나올지 지금 그 가능성도 있죠. 네. 상당히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네.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지금 대선 그 보수층의 대선 주자 적합도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훨씬 높아요. 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대선 후보로서 지지는 하지만 대선 네.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마 못할 것 같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제 요새 카메라 앞에 쓸 기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거침없이 발휘하는데 지금부터 들려든 내용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잘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안희정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의회와 협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의 구성원들과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리더인 대통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명령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안정적 다수파들을 형성해서 국가를 힘있게 끌고 가야 합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관상쟁이는 아닌데 이렇게 사람 얼굴을 쭉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 역대 다 네. 안경 쓴 사람 없습니다. 트럼프도 안 썼고, 네. 캐나다 총리도 안 썼고, 아베도 안 썼고, 시진핑, 푸틴.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경을 재임 중에 썼지만 거기 선거 운동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논 노예되니까 외이고요. 노안용이고. 네.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요, 관장하는 분들한테 보면. 네. 저도 안경 썼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천기를 가린대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수술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네.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황교안 총리까지 전부 다 안경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네. 홍준표 지사도 안경이거든요. 안경을 벗으시는 게 아마 저 유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논리적을 얘기해 주시는 이정은 편집위원이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 주실 줄이야. 무속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하시죠. 비과학적인 거는요. 이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리 과학으로 예측해도 안 되니까 우리 저 무속인들 만나가지고 김정은 저 물어봐서 국정원도요. 10명한테 물어봐서 참고사항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 저도 안경을 벗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네. 자, 일단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걸 왜 못합니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상식적인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안 됐는데 난 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동영 차장. 네. 안희정 지사의 저런 약속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안 지사가 사실 이제 충남지사가 되면서 그 이전에 자신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파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상당히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걸 펴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 탄핵 정국이나 그걸 거치면서도 이른바 이제 야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대단히 좌쪽으로 또는 대단히 진보 성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을 때도 상당히 중도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렇게 얘기한 것들이 본래의 그 안희정 지사의 해왔던 모습에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국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1등입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새누리당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바른정당보다 더 높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공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지금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총선에서 대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당내 경선이 본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 세 주자들의 지지율 합치면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내 선거인단 모집도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지금까지 28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민주당은 200만 명까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할 수 있고 여유롭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국민 경선 하는데 일부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 지지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내가 싫으니 안희정에게 찍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역선택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비열한 행위다. 만약 게다가 상대 정당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독려한다면 비열하다.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이제 표현에서 보면 의도적 역선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런 당내 경선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경쟁하는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 경선에 승부를 좌우할 만큼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간의 불안감이 저는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의도적 역선택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를 사실상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사실 문 전 대표가 지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 대표 그리고 따라가는 안희정 지사. 구글이 이제 검색어를 보면 이제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비춰보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을 통해 누구를 더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안희정을 치는 건 100점 만점에 50점쯤 나고 계속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어떻게 나오느냐? 49. 어쨌든 비슷한 검색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아주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에 비춰보면 그러냐 하면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죠. 네. 뭐 대부분의 언론하고 여론이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 그랬지만은 네. 일부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라든가 네. SNS 검색 수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쳐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입력하는 네. 그 수가 트럼프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네. 트럼프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만치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저런 걸 볼 때는 네. 지금 아까 지지율도 막 올라간다고 했지만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 말이 되니까 네. 안희정 지사로서는 아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지지율은 따라가고 있지만 워낙 보수층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선엔 영향이 작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각 후보들, 여러 패널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얼마큼 따라붙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주저앉을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누가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22%까지 나왔는데 네. 25%를 전후해서 아마도 정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결국은 프레임 전쟁일 텐데 야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야권 후보로 문재인 말고 안희정이 더 낫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데 누가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프레임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인동용 기자님 생각하신 거는 네.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있거니와 네. 지금 전국이 아주 돌발적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힐러리가 된다고 다 생각했지만은 네. 이게 어떤 젊은 층에 그리고 백인 서민층의 반발로 결국 트럼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지금 물론 현재는 문재인 대표가 훨씬 지금 투표한다면 그렇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28%, 30% 가까이 되면 이건 네.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25% 정도, 네. 천하 4분지계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 대표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대한민국 정치만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외생 변수, 즉 김정남 피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또 안보 문제가 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문 대표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동훈 기자는 어때요? 현장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취재하고 계신데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가서 25%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5, 60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수 후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정하고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보수 후보가 등장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들려온 소식 하나 중에 YS,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서거하던 그 시절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자택인데 제가 한 12년 전에 직접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가서 뵌 적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2012년에 이제 저 집 근처에 김영삼 대통령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기로 2012년부터 건립을 해서 원래는 2014년이나 5년쯤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 도서관을 만들려는 그 이사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완공 시점에서 한 3년 반이 넘었는데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부채가 쌓이니까 그 아들 현철 씨가 이제 저 상도동 자택, 예전에 그 이른바 상도동계들이 모여서 국정을 운영하기도 논의를 하기도 했던 그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제 야권 소식, 정치권 소식하다 이제 YS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얘기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